도대체 몇 번째야? 나만 이런가? 혹시 여러분 이야기 아니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에 당황하거나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 전립선은 단순한 신체 기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남성의 자신감은 물론 일상생활의 쾌적함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 생각하며 방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립선 건강의 모든 것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립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제가 경험한 것과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건강 지도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전립선 건강의 중요성과 그 신호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흔히 남성에게만 있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톨 모양의 작은 기관이죠. 이 작은 기관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막중합니다.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정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도를 보호하며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도 수행하죠. 문제는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르는데요. 40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50대 남성의 절반, 60대 남성의 60% 이상이 겪게 되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그 안을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배뇨 장애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졌나요?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는다면 전립선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또한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부쩍 늘어나는 빈뇨 증상도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한두 번 이상 깨게 되는 야간뇨는 숙면을 방해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기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 문제는 방치할 경우 방광염이나 신장 기능 저하와 같은 더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위축되고 장거리 여행이나 외출조차 화장실 걱정 때문에 망설여지게 만드는 심리적인 위축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립선 건강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습관을 갖는다면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전문적 남자와 함께하는 전립선 건강 정복, 그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멀쩡하던 전립선이 커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찌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과 위험 요소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원인은 역시 세월의 흐름, 바로 노화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체계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줄어드는 반면 이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라는 호르몬이 전립선 세포에 영향을 주어 전립선을 계속 자라게 만듭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성장판처럼 전립선이 계속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발생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아버님이나 형제분이 젊은 나이에 전립선 수술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더 세심하게 전립선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유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육류 중심의 식단입니다. 과도한 동물성 지방 섭취는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해 전립선 비대를 가속화합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인 적입니다. 뱃살이 늘어나면 전립선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증상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도 전립선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고 이는 전립선 조직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술은 전립선을 충혈시키고 요도를 수축시켜 갑작스러운 소변 막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전립선 주변 근육을 긴장하게 만들죠. 결국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우리의 생활 습관이 더해져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보이시죠?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이와 유전은 받아들이되 내가 바꿀 수 있는 식단과 운동,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전립선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어서 전립선 건강을 위해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초간단 관리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을 파헤쳐 봤다면 이제는 가장 궁금해하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다룰 차례입니다. 바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매일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는 말처럼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내리는 선택이 전립선의 크기와 상태를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전립선 건강의 1등 공신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전립선 세포의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실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올리브유 같은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금상첨화죠. 서구권에서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낮은 지역의 공통점이 바로 토마토를 즐겨 먹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활동을 조절해 전립선이 비대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식단에 된장국이나 두부 요리를 자주 올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예방책이 됩니다. 또한 굴이나 견과류의 풍부한 아연 역시 전립선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 소변 횟수를 늘리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술은 전립선을 즉각적으로 충혈시키고 요도를 압박하게 만듭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유독 화장실 가기가 힘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전립선이 비명을 지르는 신호입니다. 또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과도한 육류 섭취도 전립선 건강을 위해 조금만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속 온열요법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좌욕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하반신을 담그는 좌욕은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통증이나 배뇨 불편감을 줄이는데 이보다 효과적인 민간요법은 드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딱딱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전립선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받아 혈류가 차단됩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전립선을 압박하는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안장을 전립선 보호용으로 교체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전립선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립선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운동법과 전립선 강화에 특화된 케겔 운동의 올바른 방법론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의 순환이 막혀 있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립선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을 자극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의 첫 번째 원칙은 하체 근력을 키우고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꾸준한 걷기는 전신 혈액순환을 돕고 전립선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해서 활기차게 걷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골반을 튼튼하게 지지해 줍니다. 골반 주변 근육이 탄탄해지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배뇨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의자를 잡고 하거나 깊게 앉지 않는 하프 스쿼트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한 하체 운동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케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케겔 운동은 여성들만의 운동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남성 전립선 건강과 성기능 강화에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케겔 운동은 방광과 전립선을 받쳐주는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꽉 조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배나 허벅지 근육에는 힘을 주지 말고 오로지 골반 깊은 곳의 근육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힘을 주어 조였다가 다시 천천히 힘을 빼는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를 하루에 3번씩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케겔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릴 때나 TV를 볼 때 아무도 모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전립선염이 있거나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무리한 운동이 독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한다면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립선 건강은 결국 끈기 있는 관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의학적 치료 방법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전립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정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의 역할부터 관리법, 운동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바로 의학적인 치료와 전립선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으면 혹시 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발생하는 부위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비대증이 심해진다고 해서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검진의 핵심은 바로 PSA라고 불리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전립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비대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드물게 암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5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 PSA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았다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기를 열어주는 약이나 호르몬 작용을 조절해 전립선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약 등 환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처방이 가능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약물로 효과가 부족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방법들이 많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나쁜 태도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는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활기차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총 5부에 걸쳐 전립선 건강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관심이 곧 건강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하는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모여 여러분의 자신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전립선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전문적 남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시니어 남성들의 활기찬 인생을 위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전립선과 행복한 내일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전문적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